맛이 너무 뻔해. 짜. 실패. 지난번 영상에서 핫도그를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했었던 큰 두 가지의 이유가 핫케이크 믹스를 사용했다는 것과 반죽이 너무 묽었습니다. 아무래도 살면서 만들어본 핫도그라고는 비엔나로 만드는 미니 핫도그 뿐이었고, 미니 핫도그를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 보니 실패의 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실패를 했으니 이젠 성공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에 핫도그 레시피를 서치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가장 위에는 핫도그 레시피로 이 핫도그 말고, 아니 잠깐만, 얘네 둘 다 핫도그잖아. 콘도그 만들기라고 검색해야 되나? 에? 얘는 뭐야? 이건 또 아니 잠깐만, 콘이 들어간다 해서 콘도그 했나? 맞긴 맞구나. 어쨌거나 예의 정식 명칭은 콘도그 또는 콘의 발음 조심하시고요. 미음 받침이 아니라 기억 받침 독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 태그 달리겠네. 생각을 해보니 명랑 핫도그라는 키워드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명량 핫도그가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 칼 대신 핫도그를 꽂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장군님이 예토전생으로 깨어나 직접 만든 핫도그 레시피라면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대첩이기 전에 지명이란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준비물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밀가루, 중력분, 찹쌀가루, 베이킹 파우더, 소금. 잠깐만, 미온이다. 소금, 설탕, 이스트, 물. 끝. 근데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베이킹 파우더랑 이스트를 같이 쓰는 걸까? 제가 과거 제과 제빵을 하며 배운 걸 설명해드리자면, 베이킹 파우더는 쿠키나 브라우니, 카스테라, 발효 과정 없이 만드는 디저트에 쓰이는 거고,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반죽의 발효를 빠르게 도와주고 빵다운 빵을 만들 때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왜 같이 쓰는 거죠? 과거에 찐빵을 만들면서도 들었던 의문이었죠. 참고로 제가 제빵 관련 지식은 옅긴 합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게 식빵을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식빵이 밖에서 팔 땐 3,000원도 안 되죠. 근데 만들 때 발효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빵이니까. 그리고 1차 성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차 발효 또는 중간 발효에 들어갑니다. 아까 발효했는데 또 발효를 한다고요? 예,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굽냐고요? 아니요. 1차 성형이 있다면 2차 성형도 있겠죠. 2차 성형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때부터 압구정 4번 출구에 도착한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성형을 하면서 만지작거렸으니 반죽의 발효가 꺼졌겠죠. 그러니 또 발효에 들어갑니다. 3차 발효. 이렇게 되었다면 드디어 구울 수가 있습니다. 굽는 시간마저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결국 3에서 4시간 정도의 대장정이 끝나고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소비자가 기준 3,000원 정도네요. 아니 3,000원도 안 해.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관대한 마음으로 여기까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말이죠, 실패를 했다면 이건 답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만드는 과정 중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맨 마지막 오븐에서 딱 꺼낼 때 너 실패, 안 바꿔줘, 돌아가. 이스트를 많이 넣었나? 몰라. 성형을 잘못했나? 그러게, 발효가 모른다니까? 네, 이렇습니다. 물론 옆에서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문제점을 파악하긴 좋았겠지만, 전 모든 요리를 다 혼자서 해왔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있어서 너무 고된 역경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제 요리 스타일 알죠? 결국에는 제 인내심이 허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빵 지식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죽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인 중력분을 준비합니다. 중력분은 가장 표준적인 밀가루이며 추가로 강력분과 박력분이 있습니다. 결국엔 다 똑같은 밀가루인데 밀가루 반죽에 탄성을 좌지우지하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의 함량 차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탄성이 있는 빵을 만들 땐 강력분, 탄성이 없는 쿠키를 만들 땐 박력분. 예외로 브라우니 같은 경우에는 빵에 가까운 디저트지만 박력분을 사용합니다. 왜냐? 식빵처럼 쭉쭉 찢어지는 모양이 아니라 뚝뚝 끊기는 식감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제가 제빵을 할 게 아니라면 밀가루는 그냥 중력분만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제 밀가루의 계량을 하기 위해서 저울이 없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울을 준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100g을 어떻게 맞출까 했는데 대충 물 100ml를 준비하고 인간 저울질을 하겠습니다. 이걸 종종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의 100ml와 100g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리고 각 세변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게 1리터입니다. 그리고 1kg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기준은 1기압 섭씨 4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 저울질로 대충 밀가루 100g과 찹쌀가루 100g을 어림잡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라 하는데, 소금 2g? 2g? 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유의미한 걸까요? 그래도 뭐 넣으라니까 넣겠습니다. 이 정도면 2g이 되겠죠. 참고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요리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 4g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맞출까 하다가 마침 완제품이 8g이더라고요. 그럼 정말 간단하게 반을 나누겠습니다. 12cm에서 정확히 6.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베이킹 파우더는 6g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스트보다는 조금 많이 계량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한데? 네, 베이킹 파우더 맞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약 핫도그가 그건 아니지. 대충 계량이 끝났으니 부어주고 마지막으로 물 160g을 부어줍니다. 참고로 저는 귀찮아서 안 그랬는데 웬만하면 이스트는 물에 풀어서 사용하세요. 자, 이제 반죽을 섞어주고 발효 과정을 위해서 랩을 씌워줘야 되는데 집에 랩이 없다. 오빠가 랩하면 되지.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랩이 없으니까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발효, 맞다, 설탕을 안 넣었네요. 설탕 15g 정도면 한 숟가락 정도가 되겠죠. 다시 섞어주고 발효 30분 시작. 상온은 30분 정도 지났다면 발효는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테스트 겸 핫도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세지에다가 나무젓가락 한쪽을 삽입하고, 만약 이게 번거롭다 싶으면 간편하게 이렇게 꼬챙이가 꽂혀있는 걸 사면 됩니다. 좀 더 큰 핫도그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길고 우람한 소세지를 사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게 제 거보다 한 이 정도는 돼야 그냥 적당한 걸 사용하겠습니다. 맞다, 이거 되게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참고로 비계가 많으니 비계를 싫어하시다면 비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준비된 꼬챙이 소세지에 반죽을 묻혀주고 빵가루도 묻혀주고 열이 오른 기름에 튀겨주겠습니다. 아무래도 눕혀서 튀기는 거다 보니까 잘 뒤집어가면서 튀겨주겠습니다. 색깔이 노릇노릇해졌다면 건져주고, 어떤가요? 기깔나죠? 자, 이제 지난번에 실패한 프링클 가루를 뿌려주고 나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되겠다. 지난번에는 소세지가 짭짤한 소세지여가지고 되게 짰는데 이번엔 좀 덜 짜다. 맛있다. 오늘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번 영상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닭껍질 핫도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닭껍질의 크리스피함과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튀김과 핫도그의 익힘 정도가 완벽하게 균형이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꽤나 긴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쓰다 남은 닭껍질을 꺼내고 여전히 딱딱하네요. 먹을 만큼 썰고 물에 담가서 해동 후 튀김가루와 물, 소금을 넣고 반죽, 봉지에 튀김가루를 넣고 비닐봉지에 껍질을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튀겨주면 끝.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면 지난 닭껍질 영상이나 예전에 만들었던 치킨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튀김에서 중요한 건 튀김을 다 익히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핫도그를 튀길 때 한 번 더 튀겨줘야 되기에 튀김이 하얀 상태에서 건져주겠습니다. 건져놓은 닭껍질 튀김을 적당히 잘라주고 준비된 꼬챙이 소시지에 반죽을 입힌 다음 닭껍질로 데코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데코를 해주시고 저도 만들어 놓고 놀랐던 게 와, 이 비주얼 끝장난다.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 있죠. 어쨌든 튀겨주겠습니다. 침전물이 많아서 기름이 좀 더러워 보일 텐데 조금 이따 걸르겠습니다. 그래봤자 매장 기름보단 깨끗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온도보다는 약간 낮은 온도에서 튀겨주겠습니다. 안 그러면 닭껍질만 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적당히 다 익혔다면 건져서 한번 볼까요? 와, 미친 것 같다 진짜. 와, 솔직히 편집하는 지금 와서 봐도 정말 잘 만들었다. 약간 심심하니까 파마산 가루를 조금 뿌리고 그렇다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떨린다. 뭘 생각하든 상상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미쳤어요. 자, 여기서 끝내긴 아쉬우니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과거 올리브쇼에서 황요한 셰프가 보여줬었던 핫도그인데요, 상당히 신박하면서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소세지, 체다치, 베이컨, 모짜렐라, 나초, 어니언, 양파, 파프리카, 노란색. 끝. 우선 소세지를 준비하고 벌집 모양을 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팬에다 굽고 그 사이에 베이컨을 꺼내서 베이컨 찹을 만들어줍니다. 베이컨 찹은 팬에 넣고 볶아주고요. 볶아주고 있는 사이에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그릇에 담고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 이렇게 잘 녹았다면 성공입니다. 이제 양파를 썰어주고 파프리카도 썰어줘야 됩니다. 간략하게 파프리카 써는 법을 알려드리죠. 우선 양 끝부분을 어느 정도 잘라줍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심지를 빼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비틀어서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잘라뒀던 것들은 모양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찹을 내는 용도 이외에는 조금 힘들죠. 버리기 아깝다면 찹을 내서 보관했다가 볶음밥이나 이것저것에 넣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원형의 피망을 잘라서 펴주고 칼로 이렇게 피망 안쪽을 정리해줍니다. 잘라진 부분들은 이렇게 버리면 되고요. 피망을 썰 때 이렇게 바깥면을 써는 것보다 안쪽을 써는 게 훨씬 더 잘 썰립니다. 기본적으로 볶을 땐 이렇게 세로로 썰지만 파프리카의 모양을 살리는 피자 같은 거에 올라가는 토핑의 용도라면 이렇게 통으로 썰거나 반을 잘라서 이렇게 썰기도 합니다. 아까 볶아둔 베이컨이 바짝 익었다면 소세지랑 같이 빼놓고 방금 썰어놨던 야채를 볶아줍니다. 그 사이에 나초를 꺼내서 장갑을 끼고 부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치즈와 볶아뒀던 찹드 베이컨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치즈가 생각보다 적어서 더 녹이겠습니다. 녹이고 있는 사이에 구워놨던 소세지에 나무젓가락을 꽂고 치즈가 녹았으니 치즈 반죽에 치즈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무려야죠. 뜨거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반죽이 이렇게 되었다면 소세지를 안에 넣고 감싸서 성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맛있어 보이면서도 더러워 보이는데 더럽게 맛있어 보인다의 뜻이 이건가? 어쨌든 볶아뒀던 야채를 올리고 파라솔 가루를 파마산 가루를 끓이면 아니 뭔 가루를 끓여. 파르마산 가루를 뿌리고 됐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어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딱 그거다.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맛이다 이거. 그냥 짜. 쉑쉑버거 가면은 있을 법한 그 짠맛. 짜긴 해도 나름 맛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구상된 시나리오는 아니었지만 나초가 남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때마침 우마이봉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낵 핫도그를 만들겠습니다. 우마이봉 하나를 꺼내고 젓가락을 꽂아야 되는데 이게 안되네요. 그렇다면 젓가락 2개를 꽂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잘 꽂혔습니다. 그 다음에 나초를 부시고 우마이봉에 반죽을 묻히고 마지막으로 부서진 나초를 묻히겠습니다. 이제 한번 튀겨볼까요? 참고로 닭껍질 때와 마찬가지로 기름의 온도는 약간 낮게 해서 튀기겠습니다. 안 그러면 과자만 탈 수 있으니까 말이죠. 다 튀겼다면 건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뭐랄까 썸네일 각이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래서 다 녹았어 속이. 통통 비어있어. 겉은 맛있다. 속이 이래. 명태 같아. 명태 어포 같아. 명태 마른 안주 막 그런 느낌. 실패. 자, 다음으로는 제가 나름 명색이 라면 전문 사퇴했지. 라면 박사니까 라면을 접목시켜서 핫도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류는 불닭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을 담고 불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라면을 뜯을 건데 예전 라면 영상에 담으려다가 까먹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을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뜯깁니다. 손이 젖어서 미끄러울 때 봉지가 안 뜯긴다면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참고로 종종 라면을 반으로 가르면 길이가 짧아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라면을 결대로 쪼개는 거라 길이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봉지에 가로로 담겨 있을지 않을까 싶겠지만 무조건 세로로 담겨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깔끔하죠? 어쨌거나 반쪽을 먼저 끓이고 나머지 반쪽은 완전 잘게 부셔주겠습니다. 부셔진 걸 접시에 담고 아까 끓여둔 면에 마저 마무리를 하고, 면이 너무 길 수 있으니 약간 잘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죽과 섞어주기 위해 냄비 받침대를 꺼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남은 반죽을 넣어서 섞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세지에 묻혀줘야 되는데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적당한 컵을 꺼내서 컵에 부어준 다음 소세지를 꽂아놓고 빼줍니다. 그 다음엔 부셔놓은 라면에 묻히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튀겨보겠습니다. 다 튀겼으니 제가 한번 후레이크 스프가 있었지, 뿌려주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 너무 짜. 맛없어.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튼 끝.